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33페이지 소득공제 중에서 기타 소득공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로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에서 연 200만 원 한도로 기타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전액, 근로소득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이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해줍니다.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 납부한 거. 그 다음에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자, 주택자금 소득공제. 건강보험료나 그 고용보험료도 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요. 또 주택자금 소득공제도 보면은 전부 다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그래서 이 주택자금과 관련해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있고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있고요. 또 주택 마련 저축공제, 우리가 주택 마련 저축공제라고 그래서 그 주택 청약할 때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거의 불이백을 말하는 겁니다. 연간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가 있어요. 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가 있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 공제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론에서는 별로 안 다뤄지고요. 이론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그 인적공제, 인적공제가 이론에서 많이 다뤄지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실기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할 때 주택자금 소득공제 그 자료가 있으면 해당되는 걸 찾아서 우리가 입력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주택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근로소득자예요.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중간중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의 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도가 있다는 것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적용되죠. 한도가.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노란우산 공제 개인사업자, 이거는 이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니까.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다. 4천만 원 이하가 뭐예요? 당기순이익이다 이거예요. 당기순이익이 4천만 원 이하인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작은 기업들은 작은 개인 사업자들은 거의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공제한도 500만 원이니까 월 불이백을 보통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불입하세요? 그러면 대개 50만 원 불입합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 50만 원씩 12달 불입하면 600만 원 불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600만 원 불입하고 500만 원은 소득공제 받으니까 100만 원만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공제가 되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당기순이익이 많아질수록, 즉 사업소득 금액이 많아질수록 한도가 더 줄어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공제로서 공제 대상, 기타 소득공제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기타 사항. 자, 소득공제 관련해서 기타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대상자의 판정 시기. 이 판정 시기는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입력할 때 이걸
입력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공제 대상자, 인척공제 대상자를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돼요. 판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해서 판정하는 거예요. 과세기간 종료일 상황. 예, 과세기간 종료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한다 그러면은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 등본상 그걸 제출하는 게 원칙이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이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치유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상황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직계존속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12월 30일 날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시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계셨는데 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양가족이 아니냐? 아니다 이겁니다. 언제 상황으로 봐요? 그 전 상황으로 본다. 사망은. 또 뭐도 그래요? 장애가 치유된 경우. 자, 부양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12월 30일 날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31일 날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치료 전 상태를 보는 거예요. 치료 전 상태. 치료 전일 상황. 당일 상황이 아니라 치료 전일 상황으로 판단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표를 딱 주고요. 만약에 직계 존속 중에 아버지가 뭐 이렇게 85세 이렇게 있는데 11월 30일에 사망하셨다 이렇게 써놨어도 부양가족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부양가족으로 입력을 한다. 이 과세기간에 사망하시거나 즉 1월 1일 사망하면 안 되겠죠. 1월 1일 날 사망하시면 전 상태로 보니까 작년도 과세기간에만 살아계신 거니까 이번에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월 1일을 제외한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에 사망을 하셨거나 이 사이에 장애가 완치되었다면 입력하는 거예요. 그 전일 상황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본다. 그러니까 나이를 따질 때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생일이 11월 31일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11월 31일까지는 20세였어. 만 20세. 그 이제 12월 1일부터 생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만 21세가 됐다라고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는 20세였잖아요. 과세기간 중에 단 하루라도 20세인 날이 있으면 해당된다 이거예요.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본다 하는 말은 단 하루라도 만 20세인 적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 나이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올해 2021년도 연말정산을 한다 그러면 빼기 자녀가 태어난 해를 무조건 빼면 돼요. 그래서 20세 이하면은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죠. 직계 존속도 무조건 연말정산하는 그 과세기간 연도에서 부모님의 그 생년을 빼면 됩니다.
자, 나이는 이렇고요. 여기 지금 하나가 애매한 거 하나가 빠져 있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 드릴게요. 가끔 배우자에 관해서 소득자 홍길동은 뭐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소득자 홍길동은 10월 30일 배우자와 이혼하였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사망하였다 하는 경우는 전일 상태로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경우는 대상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대상자가 아니다. 자, 이혼한 경우는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은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당연히 됩니다. 사망한 경우는. 그런데 이혼한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혼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또 만날 수가 있죠. 그렇죠? 다른 소득자와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기 홍길동의 배우자로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적용이 되고 또 10월 달에 이혼하고서 11월이나 12월에 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쪽에 또 배우자로 또 기본공제 대상자가 적용될 확률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는 당연히 안 넣어야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하는 거 이거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시험 문제에서 잘 안 나오긴 한데 어디선가 제가 그 문제를 봤어요. 모의고사 문제에선가 주민등록표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밑에다가 없어. 거기에 이제 주민등록표에 배우자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밑에다가 배우자 아무개 해놓고 가로 열고 주민번호 딱 해놓고 이 배우자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혼하였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보는 사람 한번 있어봐. 이혼한 사람 이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망자도 입력하는 건데 하고 부양가족으로 딱 입력을 하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안 돼요. 입력하시면. 자, 그 다음에 여기 2명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2명 이상의 공제 대상이 된다. 아까도 이혼하면 잘못하면은 그걸 적용해주면 2명 이상의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뭐 이거는 이제 이혼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부모나 부모 같은 경우 아니면 배우자도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공제 대상에. 자, 2명 이상의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는 것은 60세 이상이 된 소득이 없는 그 부양가족 대상인 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녀가 2 이상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2 이상의 자녀가 다 소득자라고 보면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소득자라고 본다면 만약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렇게 있을 때 큰아들도 60세 이상 부모님을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으로 신고하고 작은아들도 신고하고 이것이 안 된다 이거. 중복 적용이 안 돼요. 가족끼리 상의해서 한 사람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해 줘야 돼요. 자,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관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해야 한다.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안 됩니다. 자, 아버지가 70세, 어머니가 65세, 아버지는 개인 사업자, 자영업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27세 아들이 있는데 근로소득자.
직장에 다닙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머니. 아들이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어머니를 60세 이상 어머니니까 직계존속으로 해당이 되는 분이죠. 예. 근데 또 아버지. 아버지는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배우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 신고할 때 배우자 인적공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어머니가 아들의 직계존속도 되고 아버지의 배우자로도 적용받는다. 이거 이중 적용되는 거죠.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들이 받든지 아버지가 받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의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돼야 돼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둘, 셋 소득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명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중 1명에게만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는 게 해야 된다. 이걸 잘 모르고 막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르고. 잘 모르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 세금을 다시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되니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요. 모르고 했는데 국세청에서 컴퓨터가 그걸 찝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칙은 나중에 컴퓨터가 그걸 집어내게 되면 다시 세금을 내줘야 돼요. 그만큼 공제 받은 것만큼 다시 납부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소득 공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 공제의 한도가 적용이 되는데요. 2,5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적용한다. 종합한도 대상 소득 공제액 금액이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이 종합한도 적용 대상 소득 공제는 뭐냐?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자금 관련된 거,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하고 우리사주 조합 출자 소득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 공제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맨 앞에 있던 뭐가 빠져 있어요? 인적공제 빠져 있네요. 인적공제는 이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가 적용이 안 돼요. 인적공제 뺀 나머지 것들이 이 한도를 적용받는구나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십니다. 자, 여기까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의 내역을 알아봤습니다. 소득공제의 주된 내용은 역시 인적공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세표준을 찾아냈다 하는 겁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 나왔으니까 세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우리가 지금 과세표준이라는 걸 구하려고 소득공제를 뽑아낸 거예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과세표준을 공제한 것이 과세표준이에요. 그 과세표준에다가 이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돼요. 기본세율은 6% 가장 낮은 세율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8단계 8단계로 되어 있어서 높은 세율이 45 6%부터 45%까지 누진 초과 세율이라고 합니다. 초과 누진 세율. 초과 금액에 대해서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표준에다가 8단계 과세 표준에다가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본 세율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걸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이것을 산출세액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6%는 1200만 원 이하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 6%를 산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가장 낮은 세율 6%. 그게 세금이 얼마냐면 72만 원이에요. 6% 계산하면 1200만 원이었을 때 1200만 원 맥시멈 1200만 원에 곱하기 6% 하면 딱 72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소득공제를 다 빼고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이 내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금년에 내가 소득세 내야 될 건 72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뭐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웬만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소득세가 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세금 계산하면 100에서 한 200만 원 이 정도 되고 납부세액이 100만 원 아래다 그러면은 되게 여러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1200만 원 이하인 사람들 1200만 원이 이렇게 작은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단기 순이익에서 소득공제까지 다 뺀 거 인척공제 다 뺀 것이 1200만 원이라는 거니까 과세 표준이 그것도 작은 소득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세액을 산출해라 이 문제 나옵니다. 나올 수 있어요. 꼭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데 이 표를 어떻게 해요? 딱 줘요. 이 표를 딱 주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딱 계산해 보니까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이 나왔네. 자,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이었을 때 한 메모장에도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세 표준까지는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데이터를 많이 안 줘요. 산출세액을 계산하라 하는 것은 데이터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딱 데이터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이 딱 나왔더라.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은 얼마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세율표 안 주면은 여러분 뭐 시험에 세율표 꼭 줘요. 자, 그러면 3천만 원이면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그렇죠? 그러면 72만 원 더하기 과세 표준 빼기 1200 한 거에 15%. 공식으로 말하면 72만 원은 1200만 원까지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인 사람의 세금이니까 거기에다 더하기 괄호 열고 이 사람의 과세 표준 3천만 원 빼기 1200만 원 이게 이제 초과된 금액이죠. 1200만 원 하면 이제 1800만 원이잖아요. 초과된 금액. 그것에 곱하기 15%.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 3천에서 1200 빼면 1800. 1800만 원 곱하기 15% 해봅니다. 270만 원 나오네요. 270만 원. 네. 270만 원이 이 1800의 15%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72만 원을 더 더해 보겠습니다. 더하기 72만 원 하면은 계산기 잘못 썼어요. 1800만 원 곱하기 15%는
270이죠. 그러면 암산으로 해야 되겠다. 342만 원. 그렇죠? 342만 원 나와요. 요 뒤에 거 계산하면 270 나오니까 270만 원에다가 여기 72만 원 이렇게 더하면 342만 원. 그래서 보기에서 여러분이 342만 원 딱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 볼 줄 아시면 돼요.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딱 나오면 바로 적용해가지고 계산기 잠깐 두들기면 산출세까지 계산하라 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산출세액이라고 하죠. 결정세액이라고 안 해요. 결정은 세액 공제를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산출한 세액에서 또 공제를 더 해주겠다. 이건 세액 공제라는 것은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세액 공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